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컨설턴트 김치미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합격한 우리 두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번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에 합격한 박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오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너무 넘사벽인 학교입니다. 그죠? 한 해 합격생이 이렇게 두 명이나 나와서 저도 엄청나게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요 앞에 영상에서 나갔듯이 어머님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저도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유민 학생은 친구와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날 서울대가 조기 발표 나올지를 모르고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합격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합격하는 상황을 상상만 하면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 합격 두 글자를 보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오히려 아무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옆에서 막 축하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저도 너무 신나서 막 방방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유민이가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사실 먼저 조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엄청나게 또 같이 기뻐했었죠. 근데 또 채원이는 그때 지하철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너무 조용하게 네,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네, 조용히 받길래 별로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이라서 또 그렇게 조용하게 또 전화를 받았는데요. 심정이 어땠어요? 저도 실감이 안 나서 이게 1차 발표를 본 게 아닌가 좀 두 번씩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그 유민이처럼 그 합격을 하면 울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다 보니까 네. 그냥 친구 한 번 안아주고 친구랑 있었군요. 네, 네네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었어가지고 정말 제 자식을 합격시킨 것 이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말고도 사실 다른 학교들도 다 합격을 하셨죠. 어디 좀 합격을 했을까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랑 성균관대 영상학과 그리고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합격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이랑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대전대 한의대를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네, 한의대는 갑자기 지원을 하셨나 봐요. 네. 네. 사실 홍익대학교 면접 전형이죠. 미술 우수자 전형도 두 분 다 합격을 하셨지만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면접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기를 추천을 드렸는데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두 분 다 면접을 안 갔더라고요. 그래도 서울대학교 이렇게 합격을 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합격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학생들이 입시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힘들고 견뎌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부도 그렇고 또 활동 챙기는 것도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늘 임했던 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도 힘들다라기보다는 진짜 배우는 게 즐겁고 또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활동도 미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였던 학생이고요. 힘들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항상 이렇게 배시시 웃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채원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되나요? 저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올해는 자소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좀 더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학년 활동 중에서 챗GPT랑 그 그림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같이 정말로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고 그런 활동 때문에 많이들 합격에 대한 요인이 됐다라고 지금 다른 학생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좋은 생기부를 위해서 유민 학생은 어떤 노력을 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어떤 활동이든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취미쌤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챙겨왔던 생기부를 돌이켜보니까 단순히 활동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생기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단순히 많이만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유민 학생처럼 이제 무조건 많이 활동을 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죠. 뭘 하고 싶은지 학생에 따라 다르고 관심 분야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민 학생과 채원 학생의 활동이 완전히 상반되게 다르듯이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면 많은 것들을 챙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원래는 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는 요소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져서 서울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학업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친구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봤을 때도 모든 상황들이 잘 우수하게 갖추어진 학생들이 당연히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내신 관리나 수능 관리, 전반적인 준비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중점을 두고 좀 관리를 했는지. 저는 성격이 좀 계획적인 편이어서 과목마다 커리큘럼처럼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서 이제 내신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자가 제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과학이나 국어같이 좋아하는 과목들은 방과후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제 머릿속에도 이론들이 잘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 또한 배우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내는 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정말 그 아주 사소한 설명 하나라도 필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아닌 기간에 틈틈이 계속 관련된 감을 키우려고 문제를 많이 풀었고 인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만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이제 학원은 네. 그냥 고1 이때를 많이 다니고 고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인강에 거의 의존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요? 중학교 때도 물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막 서울대를 갈 성적까지는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 기준에서 좀 못했고 2학년 때부터 친구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3이 돼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생기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엔 중학생들도 상담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제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부터 공부를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유민 학생은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서울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이 공부를 했다기보단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 때 제 이미지는 맨날 그림만 그리는 일? 약간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에 대한 목표도 언제쯤에 설정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끝나고 그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도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첫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생각보다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두 친구들은 참고로 내신 성적이 좀 높습니다. 1점 초중반대이고요. 성적을 잘 받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엄청난 시간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온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